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GI 서울보증보험의 먹통 사태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곳곳에 대출 차질도 여전해서 대출자들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금융당국은 관련법 위반 소지를 살피기 위해 현장 점검 인력을 더 늘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서영 기자. 네, 오서영입니다. 네, 지금 당국이 뭘 하고 있는 거고 또 인력을 늘렸다라는 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네, 금융감독원은 현재 서울보증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여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에 따라 금융사에 안전성 확보 의무가 있기 때문인데요.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적 장치나 관련 정보기술 등을 충분히 갖춰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점검 인력은 2명에서 3명으로 늘렸는데요. 어제부터 문제를 살피고 있는 금감원 점검반은 우선 내일 시스템이 복구될 때까지 점검을 이어갑니다. 아직 당국은 수시검사로 전환하는 걸 검토하는 단계는 아니지만 통상 당국이 이런 식으로 점검해 나가면 이후 정식 검사로 전환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번 SGI 서울보증 해킹 사태가 벌어지는 과정에서도 점검법을 준수하는 데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 과징금 제재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네, 물론 조사와 처벌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일단은 급한 대출이 나가야 하잖아요. 이 부분은 상황 어떻습니까? 네, 현장에서 일부 전세금 대출 신청자의 경우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시스템 전면 장애가 해결되기 전까지 은행에서 신규 대출 접수는 진행이 어려운데요. 서울보증이 보증하는 전세자금 대출과 MCI, 모기지보험 주택담보대출, 또 일부 신용대출의 신규 대출 재개는 내일이 지나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서울보증은 은행과 선대출, 후보증으로 기존 계약건들은 처리 가능하도록 협의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단말기 할부금을 갚지 못하는 가입자도 나오면서 서울보증은 통신사와도 선 개통 후 보증을 협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휴대전화 할부 개통도 가능해졌습니다. 이 밖에도 일반 공사와 관련된 이행보증 보험증서 등 급한 발급은 지점에서 수기로 진행되도록 조치되고 있습니다. SBS 비즈 오서영입니다. 대출 제도를 둘러싼 소식들 연달아 더 짚어보겠습니다. 지난달 고강도 대출 규제가 시행되면서 앞으로 가계대출의 문턱이 훨씬 높아질 거란 은행 관계자들의 전망이 집계됐습니다. 매분기 한국은행이 각 은행의 대출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결과인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한나 기자. 네, 이한나입니다. 네, 조사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 행태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3분기 은행의 대출 태도 종합지수는 마이너스 17로 전분기 마이너스 13보다 4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대출 태도가 더 깐깐해질 것으로 예상한 사람이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대출 주체별로 보면 가계주택 대출이 마이너스 31, 신용대출 등 일반 대출이 마이너스 22로 2분기 각각 마이너스 11이었던 것과 비교해 뚜렷하게 태도 강화 전망이 늘었습니다. 중소기업 대출 태도 지수는 마이너스 14에서 마이너스 6으로 높아졌지만 여전히 강화 우위 상태고요. 반면 대기업은 6으로 완화 우위로 돌아섰습니다. 한은은 스트레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3단계 규제가 7월부터 도입되는 데다가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이 추가 시행되면서 가계주택 관련 대출, 신용대출 모두 태도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말하자면 대출의 공급은 조인다는 건데 그러면 대출의 수요는 어떻게 전망됩니까? 네, 3분기 대출 수요 종합지수는 5로 2분기 15보다 10포인트 낮아졌습니다. 특히 가계주택대출 수요지수는 마이너스 6으로 감소 전망 우위로 전환됐습니다. 반면 중소기업 수요지수는 11에서 25로 수요 증가 전망이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한해는 가계대출 수요는 규제 강화 영향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고 기업대출 수요의 경우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과 업황 부진 등에 따른 운전자금, 유동성 수요로 주로 중소기업에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고 분석했습니다. SBS 비즈 이한나입니다. 이미 고강도 규제를 내놓은 정부는 특히 부동산 투자와 연관된 대출에는 더 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세입자의 전세 대출을 집주인의 DSR로 산정하는 방안을 논의 테이블에 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논의의 배경과 의미 짚어보겠습니다. 정동진 기자. 네, 정동진입니다. 네, 우선 국정위에서 논의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였습니까?
네, 복수의 국정기획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주 국정위 경제 1분간의 회의에서는 전세대출의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그러니까 DSR 확대 적용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가계부채의 안정적인 관리라는 국정과제 이행 수단으로서 DSR 확대 적용을 넣을지 검토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과거부터 가계부채가 증가세를 보일 때마다 DSR 규제 강화 카드를 가계부채 관리 수단으로 고려해 왔는데요. 현재 금융위원회는 내부 시뮬레이션을 통해 정책대출과 전세대출의 DSR 확대 적용 효과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전세 대출은 사실 대출을 받아도 바로 집주인에게 이체되는 게 전세금인데 여기에 놓고 DSR을 적용한다는 게 사실 그간 논란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국정위 회의에서는 전세대출 원금은 임대인에게, 이자는 임차인에게 DSR을 적용하는 안이 거론됐습니다. DSR 산정에서 제외되는 전세대출이 임대인의 갭투자 등으로 활용되면서 집값을 밀어올리고 가계부채를 늘리는 주요인으로 지목돼 왔기 때문인데요. 아울러 전세대출 원금이 DSR에 확대 적용될 경우 임대인의 상환 능력 내에서 전세대출이 이뤄지게 되는 만큼 전세 사기 예방 효과도 있다는 점도 논의 배경으로 꼽힙니다. 실제로 최근 국토연구원은 자기 자본이 적고 선순위 담보 채권과 전세금 등 부채 비율이 높은 임대인일수록 채무불이행이 증가한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다만 국정위 내부에서도 DSR 확대 적용에 대한 갑론을박이 펼쳐진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월세 가속화로 서민 주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현재 임차인 명의로만 이뤄지는 전세대출제도 전반을 손봐야 하는 만큼 현장의 혼선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국정기획위원회 한 기획위원은 전문가들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 같다면서도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정동진입니다. 대대적인 빚 탕감을 추진 중인 정부가 장기 연체된 빚 문제를 구조적으로 손보기로 했습니다. 소멸시효가 끝난 빚은 과감히 소각하고 취약계층과 소액 채무자는 더 이상 무기한 추심에 시달리지 않도록 제도를 손보겠다는 계획입니다. 류선우 기자. 네, 류선우입니다. 네, 빚 탕감을 정례화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네, 취약층이나 소액 연체자의 빚에 대해선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더는 추심을 이어가지 않도록 소멸시효 연장 관행을 막겠다는 겁니다. SBS 비즈 취재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현재 연체채권 소멸시효 완성 기준을 바꾸고 이를 모범 기준에 반영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빚에는 소멸시효라는 게 있는데요. 은행 등에서 빌린 금융채권은 통상 5년입니다. 시효가 완성되면 이른바 죽은 채권이 돼 채무 변제 의무가 사라지고 추심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금융사가 시효를 계속해서 연장하면 소용이 없는데요. 취약층이나 소액 채무자에겐 시효 연장을 못하도록 지난 2018년 모범 규준이 도입됐지만 이후에도 관행이 개선되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는 게 당국의 판단입니다. 배드뱅크가 일시적인 정리였다면 이번엔 상환 능력이 없는 취약차주의 실질적으로 끝난 빚을 제도적으로 정리해 장기 추심의 고통을 덜겠다는 취지입니다. 특히 회수 가능성과 관련한 모호한 예외 조항이 금융사에 의해 자의적으로 해석되어 온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 개정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국은 최근 실태 파악을 위한 데이터 수집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이미 시효가 다 된 채권에 대해선 일괄 소각도 한다고요. 네, 당국은 제도 개선과 별도로 금융사들이 들고 있는 시효가 완성된 연체 채권을 즉시 소각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소멸 시효가 완성되면 채권은 자동으로 소각되는 게 아니라 금융사가 원하는 때 자율적으로 소각하는데요. 소각 전 채무자가 소멸 시효가 지난지 모르고 돈을 일부라도 갚게 되면 채권은 부활하고 연체 기록도 남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고 소멸 시효가 지난 채권은 완전히 없애주겠다는 겁니다. 앞서 문재인 정부 당시 이렇게 소각된 소멸시효 완성 채권은 214만 3천 명, 25조 7천억 원 규모에 달했습니다. SBS 비즈 류선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 주는 비 소식에 더위가 한풀 꺾였습니다만 본격적인 여름은 이제 시작이죠. 곧 다시 찾아올 폭염에 대비해서 일정 온도 이상에서 휴식을 보장하는 법 개정안이 확정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서주연 기자. 네, 소주연입니다. 네, 바뀌면서 의무화되는 내용 전해주시죠.
네, 이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인 작업 장소에서 일할 경우 2시간마다 20분을 쉬어야 하고요. 35도가 넘어가면 4시간마다 15분 휴식과 함께 오후 2시부터 5시는 아예 바깥 작업을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모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한 현장 불시 점검도 강화하는 한편 열사병에 따른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런데 아무래도 직업별로 또 현장별로 작업 환경이 차이가 있을 텐데 똑같은 규제를 적용한다는 겁니까? 현장 여건에 따라서 유연화된 조치도 병행됩니다. 이를테면 33도 이상일 때 기본 규칙은 2시간마다 20분 휴식이지만 이 범위 안에서 작업 특성에 따라 1시간마다 10분 휴식 등으로 쪼개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 공항과 항만, 콘크리트 타설 등 중간 휴식에 따른 중대한 운영 차질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체온을 낮춰줄 수 있는 냉각 의류나 개인 냉방 장치 등을 지급하는 예외도 허용됩니다. 폭염에 취약한 건설, 물류 대기업들은 대체적으로 휴식 제도를 선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문제는 소규모 업체들입니다. 특히 택배기사나 배달 라이더들은 업체 소속이어도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여서 제도의 보호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관련해 정부는 외부 작업이 많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이동식 에어컨과 제빙기 등 장비 지원에 350억 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입니다. SBS 비즈 서주연입니다. 살 빼는 약으로 열풍을 일으킨 위고비는 그 태생부터 다이어트를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뇨병 치료제가 시작이었는데요. 관련해서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위고비를 맞은 뒤 실손보험을 청구했다가 보상 분쟁이 벌어지는 경우가 끊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신성호 기자. 네, 신성호입니다. 네, 교통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위고비나 싹센다를 살 빼려고 맞으면 실손보험 보상이 됩니까? 네, 단순 비만으로 치료를 받은 것이라면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실손보험 가입자 A씨는 병원에서 삭센다를 처방받고 보험사에 실손보험금을 청구했는데요. 보험사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임에도 삭센다를 사용한 것으로 보면서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해당 사례처럼 실손보험에서 비만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당뇨 등 합병증 치료를 위해 해당 약제를 처방받은 경우에 대해서만 실손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음식 섭취량을 줄이기 위한 위 축소 수술의 일종인 위 소매 절제술의 경우에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리고 허리 통증 치료를 위한 시술도 주의가 필요하다면서요. 네, 척추에 약물을 투입해 통증을 완화시키는 치료법인 신경성형술의 경우 입원 의료비를 보상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시술 기간이 짧고 비교적 간단한 시술이다 보니 입원에 관찰이 필요할 정도의 상태 변화나 일상생활의 제한 등 입원 필요성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통상 약 30만 원 내외의 통원 의료비 한도로만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이 밖에 금융감독원은 해외 체류 시 해당 기간 동안 낸 실손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알렸는데요. 연속 3개월 이상 해외 체류한 사실을 입증하면 됩니다. SBS 비즈 신성호입니다. 구글이 유튜브에 이른바 뮤직 끼워 팔기 논란과 관련해 음악 서비스를 뺀 요금제를 따로 출시할 뜻을 밝힌 바 있죠. 새 요금제의 가격이 그간 관심사였는데 월 8,500원으로 잠정 책정된 자진 시정안이 나왔습니다. 조슬기 기자. 네, 조슬기입니다. 네, 시정안의 내용 전해주시죠. 네, 공정거래위원회와 구글이 유튜브 뮤직 끼워 팔기 논란을 해결할 잠정 동의 의결안을 마련해 오늘 발표했습니다. 동의 의결은 해당 기업이 소비자 피해 구제와 원상 회복 등의 자진 시정 방안을 내놓고 공정위가 타당성을 인정하면 법 위반을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번 동의안의 핵심은 이 구글이 프리미엄 요금제에서 뮤직 앱을 뺀 이 프리미엄 라이트 요금제를 연내 출시하겠다고 밝힌 부분입니다. 가격은 안드로이드 웹에서 한 달 8,500원, 애플의 모바일 운영체제 iOS에서 한 달 1,900원으로 잠정 결정됐습니다. 기존 프리미엄 요금제 가격의 약 60% 내외 수준으로 라이트 요금제를 운영하고 있는 해외 6개국과 비교해 가장 낮은 편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또 라이트 요금제 출시 후 1년 동안 가격을 올리지 않는 한편 이후 3년간 유튜브 프리미엄 대비 라이트 요금제 가격 비율도 주요국보다 낮게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잠정 동의 의결안은 한 달간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네, 그 외에 소비자 혜택도 약속했다면서요? 네, 신규 가입자를 포함한 라이트 요금제 전환 이용자들에게 모두 75억 원 상당의 2개월 무료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통신사 등 이 리셀러, 이 재판매사와 이 라이트 요금제를 할인된 요율로 제공하는 75억 원 상당의 소비자 혜택 역시 추가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라이트 요금제와 OTT, 인터넷 통신 결합 상품 등이 나올 수 있어 200만 명 넘는 이 국내 소비자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공정위는 내다봤습니다. SBS 비즈 조슬익입니다. 금융당국이 태광산업 교환사채 발행에 대해 법 위반을 이유로 제동을 걸었는데요. 소액주주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롯데렌탈 유상증자와 한화우선주 상장 폐지 관련해선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네, 주주 반발이 불거진 건 비슷했는데 금융당국의 판단은 좀 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천억 원 규모 롯데렌탈 유상증자건과 관련해서 이사회 공시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금감원은 롯데렌탈 공시 관련 지적할 만한 특별한 것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금감원은 태광산업 교환사채 발행은 이사회 공시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발행하는지 이 상대방을 누락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건 명백히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건데 롯데렌탈 유중은 법적 하자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롯데렌탈은 지난 2월 말에 최대 주주인 호텔롯데가 사모펀드 어피니티의 지분을 판다는 공시와 어피니티 대상 유상증자를 한다는 공시를 같은 날에 했는데요. 일부 주주들은 저가로 어피니티에 유리한 유상증자를 해서 주주 가치가 훼손된다며 현재 반발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문턱을 넘은 롯데렌탈 유중은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 이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한화우선주 상장 폐지도 주주들 반발이 거세죠. 네, 소액주주들은 오늘 상장 폐지가 되는 이 한화우선주에 대해 고의 상패 의혹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상장 업무 담당인 한국거래소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한국거래소 규정을 보면 우선주 상장 주식수가 반기말 기준 20만 주 미만이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되고 다음 반기말에도 그대로면 상장 폐지가 됩니다. 거래소는 회사가 1년 전에 자기 주식 취득해서 처분하겠다는 공시도 이미 냈고 상장 주식수 미달이 되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되고 상폐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주기적으로 공시돼 문제없다고 말했습니다. 당국이 롯데렌탈 유중과 한화우선주 상패에 대해 각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함에 따라서 양사가 추진했던 절차들이 계획대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SBS 비즈 박규준입니다. 코스피가 외국인의 매수 전환으로 오후 3시 기준 0.3% 안팎 오른 3,211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1.5%가량 오르며 811선에서 등락 중입니다. 달러원 환율은 어제 주간 종가에서 1원가량 내린 달러당 1,380원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가상화폐 위믹스 유통량 조작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장 전 대표의 위믹스 현금화 중단 관련 발언에 위계를 이용해 시세를 변동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장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앞서 장 전 대표는 위믹스 현금화 중단을 허위로 공표해 코인 매수를 유도하고 위메이드 주가 방어와 위믹스 시세 하락 방지 등의 이익을 취한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지난달에도 주택 매매 심리가 상승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 시장 소비자 심리 지수는 124.3으로 전달보다 11.3포인트 상승해 2달 연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이는 지난달 27일 발표된 고강도 대출 규제의 효과는 거의 반영되지 않은 수치라는 게 연구원 측의 설명입니다.